인사관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발령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코드 등록 메뉴입니다. 인사발령을 사용하기 위한 최초의 작업으로 발령 코드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코드와 발령명을 등록합니다. 발령 코드에 대한 연결 발령 코드를 세팅합니다. 인사 발령 코드 등록에서 중요한 점은 각 발령 코드마다 맞는 연결 발령 코드가 세팅되어 있어야 실제 발령을 적용하여 사원 등록의 현 데이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겸직 발령과 겸직 발령 해제는 겸직 부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인사 발령 코드 등록에서 발령 코드를 등록을 했으면 실제 발령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령을 적용하는 메뉴는 인사 발령 등록입니다. 실제 발령을 내서 사원 정보에 영향을 주는 발령 메뉴입니다.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 발령을 등록합니다. 작성 일자와 제목을 등록합니다. 발령 대상자는 실제 어느 직원을 발령을 낼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통해 발령을 낼 발령 코드와 발령 일자를 지정합니다. 저는 부서 발령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발령 대상자로 사원 선정을 하면 현재 상태는 대기입니다. 발령을 적용할 발령 후 데이터를 세팅합니다. 현재 김재성이라는 직원의 부서가 생산 공장이지만 인사발령 등록에서 발령을 적용하면 발령 후의 정보인 인사팀으로 부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 발령의 경우 휴직 발령 일자, 휴직 기간, 휴직 발령 코드, 휴직 구분 코드를 지정합니다. 발령 대상자에서 휴직 발령을 적용할 사원을 선택을 하고 발령을 적용하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재직 구분이 휴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 발령을 낸 경우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복직 발령을 내야 재직 구분 값이 재직으로 변경됩니다. 휴직 기간이 종료된다 해서 사원 등록의 재직 구분 값이 자동으로 재직으로 변경되지 않는 점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 발령 등록에서 발령 내역은 현재 사원 정보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발령 내역으로도 데이터가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개별 발령 이력 등록 메뉴입니다. 인사 발령 등록을 통하지 않고 이전 발령 사항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인사 발령 등록에서 등록한 발령 사항을 사원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 인사 발령 내역 중 누락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은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입력합니다. 발령 호수를 지정합니다. 발령 낼 발령 코드를 지정하고 발령 전 데이터와 발령 후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개별 발령 이력 등록에서 등록된 발령 사항은 사원 등록에 현 사원 정보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회사항의 인사 발령 쪽으로 발령 내역으로만 조회됩니다. 다음은 과거 발령 자료 등록 메뉴입니다. 인사 발령 등록을 통하지 않고 과거 발령 사항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발령 정보를 입력합니다. 과거 발령 자료 등록에서 저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사원 등록 메뉴의 현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회사항의 인사 발령 쪽 내역으로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코드 및 일정 등록 메뉴입니다. 회사 내에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교육 대상자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교육 코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중복되지 않는 코드로 지정합니다. 교육 명칭을 입력합니다. 진행되는 교육의 기간을 지정합니다. 교육 목적과 교육 장소를 지정을 하고 교육 기간을 설정합니다. 교육 기간은 돋보기 버튼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연동창에 조회되는 기관은 코드 관리 메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코드 관리 메뉴에서 모듈 인사, 교육 기간을 검색합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교육 기간을 등록합니다. 코드 관리에서 교육 기간을 등록을 하면 교육 기간 돋보기 연동창에 조회됩니다. 담당 강사도 돋보기 연동창을 통해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연동창 안에 들어가는 강사는 강사 관리라는 메뉴에서 추가합니다. 강사 관리 메뉴도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서 해당 강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강사마다 하단에 조회되는 내용은 실제 해당 강사로 연결돼서 진행했던 교육 내용을 보여줍니다. 대상 구분은 교육받는 대상자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부서는 해당 부서에 속한 모든 사람, 직위는 해당 직위의 모든 사람, 직책은 해당 직책의 모든 사람, 사원은 특정 사원을 개별로 추가가 가능하고 직급은 해당 직급의 모든 사람 등등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차수 추가는 다음에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교육이 있다면 새로 추가할 필요 없이 해당 교육에서 차수 추가를 누르면 그대로 교육 코드가 생성됩니다. 교육 기간만 재지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대상자 및 평가 등록 메뉴입니다. 교육 코드 및 일정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교육이 조회되며 교육 코드 및 일정 등록 메뉴에서 대상 구분을 지정을 했으면 교육 대상자 및 평가 등록 메뉴에서 대상자 선정 버튼을 눌러야 해당 대상 구분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선정됩니다. 교육평가 탭에서 이수 여부, 출석 점수, 태도 점수, 평가 점수, 교육평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괄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일괄로 반영할 사원을 선택을 한 뒤 일괄 이수 버튼을 통해 이수 여부, 그 외에 점수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교육 등록 메뉴입니다. 교육 대상자 및 평가 등록에서 개인별로 교육 관련 사항을 입력을 해도 되고 별도로 개인별 교육 등록 메뉴에서 교육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자 및 평가 등록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개인별 교육 등록 메뉴에서도 조회 시 반영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교육 관련 사항은 사원 등록의 조회사항 탭의 교육사항으로 이력이 관리됩니다. 다음은 포상 징계 관리입니다. 먼저 포상코드 등록 메뉴입니다. 포상코드 등록은 회사 내에 포상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포상 구분, 포상 금액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좌측 화면의 포상 코드를 추가 버튼을 통해 입력합니다. 포상 코드를 등록했으면 우측 화면에서 포상 내역을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통해 등록합니다. 포상 내역 등록 메뉴입니다. 포상 코드 등록에서 등록한 포상 코드별로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 내역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포상명을 설정하고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포상 대상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상 내역 등록에서 등록한 데이터는 사원 등록 메뉴의 조회사항의 상벌 이력 탭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다음은 징계코드 등록 메뉴입니다. 회사 내에 존재하는 징계에 대한 코드를 등록하고 징계 내역 및 벌금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징계코드를 추가합니다. 징계코드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통해 저장합니다. 다음은 징계내역 등록 메뉴입니다. 징계코드 등록에 등록한 징계코드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징계내역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징계를 받을 사원을 설정합니다. 징계 내역을 입력 후 저장하면 사원 등록에 조회사항 탭, 상벌 이력 탭에서 징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명서 발급 메뉴입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등록 메뉴는 로그인한 사원 본인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메뉴입니다. 신청서 정보를 입력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신청 내역으로 조회됩니다. 증명서 발급 등록 메뉴입니다. 증명서 발급 등록 메뉴는 증명서 발급 신청 등록에서 신청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해당 메뉴에서 신청하여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등록 메뉴에서 신청한 내역은 상태가 신청으로 반영됩니다. 증명서를 발급할 사원을 선택한 뒤 인쇄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발급으로 변경됩니다. 증명서 출력 시에 주민등록번호도 마스킹 처리할 수 있는데 해당 설정값은 오른쪽에 주민번호 뒷자리 숨긴 여부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출력물에 반영되는 입사일자도 그룹 입사일자 기준으로 가지고 올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가지고 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값은 급여기준 등록 메뉴의 근속연수 기준입니다. 근속연수 기준이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증명서 발급 등록에서 인쇄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출력물에 입사일자가 반영이 되고 근속연수 기준이 그룹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증명서 발급 등록에서 그룹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출력 시 입사일자가 반영됩니다. 직인을 포함한 증명서를 출력하고 싶다면 직인 포함으로 선택하여 직인을 반영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반영되는 사업장 명칭과 대표이사 주소는 사업장 정보 등록에 등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지고 옵니다. 다음은 인사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인사 관련 보고서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인사보고서에는 여러 메뉴가 있지만 예시로 3가지 메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부 메뉴입니다. 사원 등록에서 등록한 사원들의 인사기록부를 조회 및 인쇄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시에 인사기록 카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뒷자리 마스킹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설정값은 인사환경 설정 메뉴에서 인사기록부 주민번호 마스킹 처리 여부를 뒤 6자리 별로 선택해 주시고 저장하면 인사기록부 메뉴에서 인쇄 시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원 명부 메뉴입니다. 사원 등록에 등록된 사원들을 조회 조건에 맞춰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 기준에는 사원 정보와 발령 정보가 있습니다. 사원 정보는 현재 사원 등록의 데이터 값을 바라보며 조회 기준일 기준으로 재직인 사람, 조회 기준일 날 퇴직인 사람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기준이 발령 정보라면 실제 인사발령 등록에서 발령을 내서 작업한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조회 메뉴입니다. 인사관리 메뉴에서 등록한 인사 정보를 조건값으로 보고 싶은 데이터들을 추출하여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코드와 명칭을 지정합니다. 지금 저는 직원들의 성별만 추출해서 조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 선택 가능 항목에 인사 기본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조회 항목에서 성별 구분을 선택합니다. 검색 결과 탭에서 조회하면 제가 성별 구분만 걸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관리 메뉴입니다. 개인정보 변경 신청 메뉴는 사원 등록상의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메뉴입니다. 신청 가능한 항목은 개인정보 수정 승인 메뉴에서 항목 설정 버튼을 통해 변경 가능하도록 선택해 놓은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항목에는 옆에 지우개 표시가 있습니다. 지우개 표시를 눌러 자료를 변경하고 저장하면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개인정보 변경 신청 메뉴에서 신청한 내역은 개인정보 수정 승인 메뉴로 넘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정 승인에서 조회하면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해당 데이터가 맞고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할 경우 선택한 뒤 사원 일괄 승인 버튼을 누르고 인사정보 반영 버튼을 통하면 변경 요청했던 데이터가
사원 등록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모듈 인사관리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IU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